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계좌 포트 고민이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샵 2034나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 종목 고민뿐만 아니라 포트 관리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에코프 머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0만 7천 원에 50%요. 비중도 좀 높으시고 네.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셨네요. 네, 너무 걱정돼가지고요. 아이고, 네. 네, 오늘 또 6%대 급락을 해서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실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신 분이 꽤 많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렇다면 그래도 부정부터 먼저 네. 들어봐야겠죠. 오늘 6%대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상승했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지은 대표님 부정 남겨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편이 나을까요? 일단은 저는 비중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감이 들어서 이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네. 일단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21선 부근이 15만 원까지는 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뭐 만약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물량은 어느 정도는 좀 줄여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회사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막 제가 이제 완전히 물량을 확 줄여놓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를 줄여주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회사 자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제 전구차에 대한 내재화라던가 그리고 또 일단은 테슬라와 또 공급 계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얼마 전에 좀 흘러나왔었어요. 물론 그게 100% 확실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줄여두시는 부분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줄여두시고 만약에 좀 주가가 더 많이 빠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비중 확대를 진행하셔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종목을 끌고 가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부정 들어봤으니까 최진욱 팀장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실 오늘은 좀 신규 상장주들이 힘을 못 썼던 것 같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신규주 강세장이 이어졌는데 그러면 긍정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 끝이 아니라 잠깐의 조정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2차 전지적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올해 하반기에 좀 조정폭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준 상황이죠. 아직까지 삼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수요 둔화 현상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보니까 주가를 좀 큰 폭으로 올려주기는 다소 저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긍정을 드렸던 부분들은 아직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반등 역시도 폭이 한 번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게, 일단 투신의 물량들이 지금 이틀 동안 다시 또 들어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한 상태이지만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금투든지 계속 지금 매수세가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투신의 매물이 이 정도까지 지금 웅치게 되어 있다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일단 상승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물량이 지금 큰 폭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주체들의 지금 동향을 봐서는 여전히 한 번 더 상승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이제 앞전에 이제 이지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21선까지 보면 15만 원대까지는 일단 열려 있습니다. 15만 6천 원, 5천 원대까지는 열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한 월요일이죠. 12월 18일 이 기준봉의 하단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당시에 지금 가격대가 한 7만 원대, 17만 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17만 원대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를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은 50%가 지금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진행하기보다는 그대로 좀 끌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17만 원 밑으로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만 6천 원, 5천 원대까지는 일단 충분히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서 이제 50%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저는 하면 한 10%, 10% 총 2번 분할로 한번 진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비중이 70%가 지금 일단은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앞전에 1차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2차에서 10% 두 번 나누면은 평단가가 그렇게 크게는
조정이 안 되겠죠. 다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익절가까지 좀 노려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좀 큰 폭으로 뭐 수익을 보려고 홀딩을 하기보다는요. 일단 좀 매수가 부근대까지 오게 되면은 비중을 저는 좀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비중을 좀 줄인 다음에 내가 뭐 에코프로 머티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가치성이 좋아서 투자를 했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밸류가 여전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10% 정도만 좀 가지고 가보는 그런 좀 투자 전략을 일단 잡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점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좀 기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조정을 주고 나서 바닥을 잡은 게 보인다면은 더 가져가셔도 된다. 약간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봤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꼭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시청자님 조금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벤키릭스 네. 7,200원에 20%를 들고 있어요. 제가 11월 후에 들고 있는데요. 네. 끝나고서 내리 쭉 빠진 거예요. 아,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와서 네. 지금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오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네, 네. 그래서 네. 전화 드렸어요. 좀 아. 도와주세요. 네.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네 분께 그러니까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젠큐리스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이번에도 긍정 3분 그리고 부정 1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신 소장님의 의견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부정이시면 뭔가 저 정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뜻일까요, 소장님? 저 혼자 부정이라고요? 네. 그래도 지난주부터 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 생각보다 생각이 괜찮네요. 네. 그 어차피 그렇습니다, 원래 인생이. 내 생각이 모두 같을 것 같지만 네. 다른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네. 둘러보는 저희가 필요하죠. 음.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갑자기 소외를 말하고 있죠. 예. 그 시젠이라는 대표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젠큐릭스는 시가총액이 이거 얼마인가요? 700억? 1000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780억? 진짜 작죠. 보통 네. 1000억 미만은 진짜 너무 작은 초소형주라고 해요. 우리가 뭐 10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크게 보이지만 시가총액에서 1000억 이하라는 것은 정말로 작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위아래 꼬리들이 이게 월봉, 저는 보통 월봉을 펴놓거든요. 그러니까 일봉, 주봉인지 알고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월봉이에요, 다. 근데 이 월봉은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인데 그렇게 장기적인 움직임의 차트에서도 위아래 꼬리가 저렇게 많이 달렸다는 것은 한 달에도 변동성이 고점, 저점이 엄청 심했다는 것을 뜻하겠죠. 작은 종목일수록 그렇게 휘둘리기가 쉽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업체고 진단업체 중에서는 SD바이오센서인가 지금 이게 어떤 게 큰가 한번 볼까요? 시젠이랑 SD바이오센서 다들 아시죠? 그때 송중기 엄청 광고를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지금 SD바이오센서가 시총 오르는 시젠을 앞질렀긴 했네요. 근데 이제 같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든 얘네들은 1조대라 SD바이오센서랑 시젠을 보면 물론 약간 저기는 틀려요. 주 분야는 틀려요. 진단의 주 분야는 틀린데 어쨌든 시젠하고 SD바이오센서가 몸집이 이 진단업체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한 아까 말한 게 아니라 맨날 말하는 논리랑 똑같아요. 그 안에 무리에서 가장 큰 저희가 중요해요. 덩치를 가진 동물의 무리에서도 가장 중요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사자나 코끼리가 그 어떤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따라서 거기 작은 동물들의 모든 생태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시젠이나 SD 바이오 센서의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그냥 줄줄이 그냥 흘러내리고 있죠. 언제 이후부터요? 코로나19 이후부터. 코로나19 때 정말로 특수를 노렸었죠. 이 진단업체랑 또 있잖아요. 물류업체들, 해운, 컨테이너 이런 거 완전 대박 났잖아요. 뭐 짐이 막 쌓여 있어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있었고 진단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 검사비 이제 저기 됐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 지원비도 없어졌고 몰랐어요. 코로나 지원비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검사비가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막 6만 원, 8만 원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는 막 그냥 무료로 다 하라고 하고 막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진단 키트도 팔리고 약국에서
그런 시기가 다 지나니까 완전 제자리로 가버렸어요. CJ는 진짜 처음 출발했던 딱 그 출발선까지 가버렸어요. 달리기 출발선까지 가버렸고 ST바이오센스는 나중에 상장을 했는데 그 모든 거를 안고 다 높게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가격은 뭐 8분의 1 토막이 나버렸네요. 81,000원짜리가 11,000원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큰 회사들의 주가 흐름도 그럴진데 지금 이거는 코로나19 때도 그렇게 부각이 못 됐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도 CGN 뭐 ST바이오센서 뭐 그 한 중간 정도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어요. DXVX. 이것도 지금 한번 시세를 냈다가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가지고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진단업체들은 지금 아무리 그러니까 잘 그거 해야 돼요. 지금 막 바이오가 좋다고 얘기하니까 바이오가 너도 나도 바이오잖아요. 솔직히. IT 기업도 바이오 저기 사업 목적에 하나 추가하면 바이오 기업이에요. 바이오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근데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지금은 알테오젠이나 레고캠 바이오나 이런 ADC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던가 SC 제형 변경 기술에 관련된 것이라던가 아니면 ABL 바이오처럼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는 BBB 셔틀, 우리나라의 기술 플랫폼이 지금 다국적 제약사한테 러브콜을 받는 그쪽에 가고 있지, 아니면 HLB처럼 신약에 도전하는 야수의 심장으로 나서는 그 기업, 그런 쪽에 가고 있지 진단업체로는 전혀 빛이 하나도 오고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빨리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그렇죠? 이 자금을 바이오의 중심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중심으로 이 자금을 옮기셔가지고 같이 빛을 보는, 여긴 지금 완전 음지거든요. 양지가 있는데 굳이 음지에서 숨을 죽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빨리 음지에서 벗어나서 양지로 나가셔서 광합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좀 옮겨타면 좋을 것 같다. 중심 종목으로 옮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긍정 의견도 들어봐야겠죠. 네. 조선희 매니저님이 그래도 긍정 주셨는데 젠큐릭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보니까 일봉상으로 잠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그러니까 원래 호재가 지난 그 11월 7일 날 발표가 있었죠. 그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차트에 지금 보시면 11월 13일 날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아마 7,200원 가격이 딱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11월 3일 날 들어오셔서 지금 약간 물려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822억이네요, 오늘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폐암 관련해가지고 화면에 지금 보고 계시면 동반 진단 제품, 그러니까 젠큐릭스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신체 내에, 우리 사람 내에 있는 액상 물질을 갖고, 그러니까 뭐 폐암이라든지 또는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 진단하는 그런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12월 7일 발표가 났었죠. 이게 폐암 관련해 가지고 동반 진단 제품 호주 판매 허가 획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부터 바닥을 찍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을 때, 원래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는 바로 주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그날이나 그 다음 날 매수해도 좋아요. 근데 시청자분께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가겠지 하고 들어왔다가 지금 약간 좀 물려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지 않을 때는 분할 매수나 매수하셔도 좋은데 너무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앞으로 젠큐릭스가 지금 보시면은 기업 개요하고 오른쪽에는 이제 딥바이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젠큐릭스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상장을 해서 아까 말씀 액체 생검, 몸에 안에 있는 액체를 가지고 분자 진단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유방암 같은 경우에 또는 폐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예후 진단, 그러니까 폐암을 걸리기 전에, 유방암 걸리기 전에 진단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스 BCT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이 꾸준히 잘 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딥바이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회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시리즈 B 단계까지 진입을 했고요. 암 진단 AI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젠큐릭스가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7일 날 호주에서 폐암 관련한 거가 호주 정부에서 허가가 났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딥바이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젠큐릭스가 AI 관련 회사 딥바이오와 함께 AI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말씀드리기에 충분히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반등이 나오면 아까 이제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한 8,000원대까지는 왜냐하면 직전에 9월 22일 날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고점을 찍었던 11월 17일 날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두 번 다 8,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번에 8,000원 이상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젠큐릭스에 대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또 상담을 도와드렸는데 내 종목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실까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1,000원에 5%예요. 21,000원에 비중은 5%요. 네, 한 5년, 6년 됐어요. 아, 5년 가지고 계셨고요. 최근에 뭐 반도체주 잘 가는 종목들 참 많은데 내 종목은 안 가서 참 걱정 많이 예, 되실 것 이건 같아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가 고민이신 거죠,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네 분께 바로 의견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반반으로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긍정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거의 50% 이상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이지은 대표님 서울 반도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이제 21,000원까지 다시 이제 그 가격까지 온다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네. 일단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어느 정도의 탄력이 나왔을 때 그래도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그 기다린 시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종목을 좀 버리는 거는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전방 산업이 되게 부진하다 보니까 실적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동차 LED 쪽 수요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마이크로 LED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랑 LG에서 마이크로 LED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움직임을 하고 있는 증설이라든지 그다음에 R&D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그쪽으로 엮어서 주가 추이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멘텀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21,000원까지는 기대를 하시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 달에도 시장에서 좀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탄력이 나왔는데 그중에 서울 반도체는 비교적 좀 약한 탄력을 가지고 갔고 최근에도 지금 마이크로 LED 얘기가 나오면서 라운텍이라던가 영우 DSP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살짝 약한 모습이 또 역시나 있기 때문에 21,000원까지의 그런 주가 탄력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내년에 이제 LED라든지 OLED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 조금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지 TV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고 분명히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는 긍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 의견 들어봤습니다. 뭐 비중이 적으시긴 하지만 네. 매수가가 워낙 높으셔가지고 걱정 많이 되셨을 텐데 우리 시청자님 서울 반도체에 대한 의견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반도체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제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바로 2376번님이십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계신데요. 5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데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솔루스 5만 원이시면은 지금 현재가가 25,000원대인데 그러니까요. 이분도 지금 절반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네. 과연 매수가 근처까지라도 올 수 있을지 네 분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부정이 우세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럼, 부정 의견을 또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제 무상증자, 뭐 100% 무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네. 주가는 다시 또 되돌림을 했어요. 이제 이런 무상증자 이슈가 뭔가 주가 상승에 호재로 작용을 하진 않는 건지 최진욱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이 무상증자 이슈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매개체 부분들이라 보기는 좀 다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단지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은 결국엔 기업이 그만큼 수주 잔고가 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무상으로 좀 증자를 진행을 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좀 단기 트레이딩 매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어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주가가 위로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무상증자 그 이슈 하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빠지는 폭도 굉장히 빠르게 빠지겠죠. 왜냐하면 좀 중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매물들이 아니라 보통 다 단기적으로 보고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매물들이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도 좀 매수 주체가 지금 금융 투자 쪽이 좀 꽤 소량이지만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 자체가 일단 반등이 나올 국면이라는 부분들로 봐서는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은 일단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솔루스 첨단 소재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매수가 부분들이 5만 원대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비중 10% 부분들도 크지는 않아서 한번 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투자 전략을 또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의 판도 자체도 다른 종목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특히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그러면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저는 10%가 오히려 솔루스 첨단 소재 쪽에 지금 묶여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기회비용 쪽이 조금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일단은 들어오고요. 아직까지 지금 뭐 월봉이나 주봉상 추세가 봐도 지금 되돌림 추세가 아직까지 안 돌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하락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부분에서 5일선을 돌파를 월봉상에서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만약에 5일선까지 이번에도 재차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한 번 더 최저가를 잡으러 갈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단은 5일선 돌파가 저는 관건입니다. 26,000원대나 27,000원대 돌파를 해주면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할 것 같아요. 27,000원까지 돌파를 해주고 현 부근을 좀 지지를 해주고 5일선 따라서 천천히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비중 10% 동일비중 진행을 하셔가지고요. 평단을 좀 낮춰가지고 일단은 전체 비중을 익절을 보든 이렇게 하고 좀 진행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5일선을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비중 확대 의견보다는 비중 좀 축소를 의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손실이 많이 크신데 26,000원 추가 매수 구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4879님께서는 카카오뱅크를 갖고 계신데 매수가가 29,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수익 낼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이게 저점 갔을 때도 손절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요. 버티셨어요. 네. 네. 다행히 바닥을 좀 다지고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네. 수익을 과연 내실 수 있을지. 맞습니다. 뭐 11월 저점이 17,000원대였는데 우리 선생님 참 많은 시간을 네. 또 힘들게 겪으셨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도 또 굉장히 오랜만에 상담 들어왔는데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네, 올경정이 나왔어요. 네. 사실 11월 저점을 지금 필두로 굉장히 잘 올라오고 맞아요. 있어요. 네. 의외로 정말 체력이 좋은 종목인 것 같은데. 매수가 부근까지도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조선일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잘 가지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을 보니까 29,000원이면 벌써 이제 올해 한 8월 달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고점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매수하시고 얼마 안 돼가 주가 계속 빠졌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 매출 규모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은행 기업들도 여러 비교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보니까 금년 9월 기준으로 지금 여수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인터넷 뱅킹에서는 1위고 당연히요. 수신 규모는 45조 7천억, 그리고 여신 규모는 37조 2천억.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그죠? 그리고 금년 이제 BIST 비율도 30%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같은 경우도 2021년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한 3,500억 나고 있는데 금년도 한 4,600억 정도 이상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지금 지켜오고 있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난 금년이 10월 31일 바닥을 찍고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지금 추이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화면에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지금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건데요. 매수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를 매수하고 하루 정도 매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5일, 그러니까 일주일 보면은 5일 매수하고 하루 정도 매도하는 편인데 계속해서 꾸준히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매도 위주로 거래를 하고 있다가 지금 지난 12월 20일부터 계속해서 34만 주 이상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충분히 반등 나오고 여력이 있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점 고점인 3만 원대를 8월 2일 날 가격인데 그 가격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지금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가까지 그리고 그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3990님께서 이수페타시스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의 비중은 30%인데 반도체인데 약하네요. 목표가 1차, 2차 대응 전략까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수페타시스 사실 올해만 400% 이상 급등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상반기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참 잠잠한 모습이에요. 네. 다른 반도체 종목들은 잘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수페타시스는 도대체 언제쯤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세 분의 중립한 분이 또 계시네요. 그러면 네. 긍정 의견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서 뭐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했는데 기판 관련주들은 또 이야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또 반도체인가요? 네. 아니 그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얘기할 때 제일 뜨거울 때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그게 안 뜨겁잖아요. 네. 그 동물들이 축제를 하는데 오솔이나 침팬지가 나가서 완전 무대를 휩쓸었어요. 걔네가 계속 무대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동물들이 무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동물들은 쉬어야 돼요. 지금 쉬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라인이 강했던 거잖아요. 결국 엔비디아를 잡은, 엔비디아 잡고 SK 하이닉스가 HBM 만드니까 HBM을 그 무슨 뭐 용어들 많이 나왔잖아요. 이제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실리콘을 관통해가지고 그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러니까 비스켓을 쌓듯이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거기서 이제 TC 본더라고 다리미로 눌러가지고 찍듯이 호떡 찍듯이 다리는 그 다리미를 만드는 TC 본더를 만드는 한미반도체가 같이 뜬 거고 그 이수페타시스는 받침대인 비스킷 같은 비스킷 위에 올려놓을 것들을 받침대를 만드는 그 부분으로 같이 뜬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래서 그 HBM 관련주 장비들이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잖아요. 이 전 공정에서 어닐링이라는 공정이 8대 공정도 아니었는데 그냥 하이브리드 공정이었는데 그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거기서 DIT, SK하이닉스양 이거 랩 지금 한 5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이 DIT, SK하이닉스양으로 강하게 갔죠. 삼성전자향, 이오테크닉스는 덜 강하게 갔죠. 그 다음에 고압수소 어닐링에서 HPSP, ST 2개. 이 HPSP는 아직도 좀 강하지만 ST는 지금 주저앉았고 하나씩 보여드려야겠네요. ST는 좀 주저앉았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서 아까 뭐예요? 한미반도체가 TC본더로 다리미질하는 거니까 다리미질할 때 단점은 뭐냐면은 하나하나 찍어야 되니까 오래 걸려요. 와이셔츠를 하나하나 달리면 오래 걸리잖아요. 와이셔츠를 한 번에 달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세탁특공 같은 데 보내가지고 공장에다가 그냥 완전히 그 전자레인지 같은 데 넣은 다음에 와이셔츠 100장을 한 번에 달여야 돼요. 그게 매스 리플로우 장비잖아요. 저기 솔더볼을 녹여주는 장비. 그 한미반도체는 TC 본도로 뜬 거고 다리미질로. 매스 리플로우에서 이제 STI랑 PSK 홀딩스가 뜨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레이저를 이용한다고 해서 레이저 리플로우라고 해서 뭐 저기 프로텍이랑 레이저셀까지 갔죠. 그러니까 HBM 관련 장비가 엄청나게 뜨겁게 갔는데 지금 보면 다 쉬고 있죠. 얘네는 이미 무대를 진하게 하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퍼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젠 업태별로 퍼졌죠. 이 전공정, 초공정 장비, 그러니까 장비 부품 소재 순으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뜨겁게 장비가 움직였죠. 그 다음에 부품에서 뭐가 움직였어요? 대장주가. 리노공업 마지막에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 부품 리노공업이 역사적 신고가를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재로 가니까 뭐가 움직였어요?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여기까지 왔죠.
그 장비 부품 소재로 움직인 다음에 업태로 나간 거예요. 이제 업태로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업태로 나갔다고요. 팹리스에서 우리 설계 IP 자산을 제공하는 회사부터 우리 설계 도구 만드는 회사는 없으니까 이 설계도를 그리는 회사, 설계도를 가공해 주는 회사, 파운드리 뭐 이제 오사트 이렇게 가는 그 라인이 지금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쉬는 거죠. 말 그대로 1번 타자였죠. 1번 타자인데 이제 한 7, 8번 타자 타석인 거죠. 1번 타자는 자기 타석에 돌아올 때까지 뒤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토리에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건 아니죠. 1번 타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야구랑 똑같아요. 야구가 1번 타자가 많이 돌아오면 몇 번까지 돌아오나요? 다 5번. 대부분 4번은 돌아옵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무 아시죠? 이정우 손자가 지금 아들이 큰 저기를 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1번 타자는 많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가 1번 타자였기 때문에 아직 끝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잡아달라니 손절가는 당연히 10개월 선이죠.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10개월 선만 타고 갑니다. 그래서 10개월 선에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지금도 10개월 선을 지지하고 있죠. 10개월 선에서 이익 실현을 좀 하면 되겠죠. 이익 실현을 못 하겠네요. 지금 늦게 사셨구나. 400%를 못 드셨네요. 네, 어쨌든 지금 10개월 선을 이탈하면은 이 지금 종목의 어떤 1차 상승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계속 삼성전자 얘기를 드린 게 삼성전자는 10개월 선을, 이건 10년 선이죠. 10년 선을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은 10선이 중요해요. 연봉에선 10년 선이고, 월봉에선 10개월 선이고, 주봉에선 10주 선이겠죠. 이수페타시스 지금 10개월 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고요. 그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랑 쌍으로 갔죠. 두 개가. 한미반도체는 더욱더 강해서 10개월 선에서 이만큼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가 한미반도체가 위에서 무너지면 이수페타시스는 한미반도체보다 약하니까 10개월 선이 깨지겠죠. 10개월 선이 깨지면은 이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10개월 선이 손절가예요. 10개월 선을 안 깨면 다시 한번 35,000원은 바라볼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가면은 주당 5,000원은 일단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1번 타자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MD도 다시 출발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죽지가 않았고 반도체가 아직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죽지가 않았어요. 2차 전지 보시면은 몇 바퀴 도는 거 아시죠? 에코프로 BM 이런 거 한 4바퀴 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개토레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아예 경기가 끝난 건 아니다. 대신 10개월 선만 지키면 될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전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주식은 많지 않은데요. 네. 삼성전자를 10월 초쯤에요. 네. 67,000원에 50%를 샀거든요. 네네. 네, 그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주식한 지가 오래 안 돼가지고 경험이 없어서요. 네. 이 매도할 그 타이밍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그러니까요. 또 타이밍을 잘 잡으셔가지고 네. 비중도 50%. 네, 저는 잘 가는 말에 타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겠어서 하여튼 21선 밑에서 네. 좀 조정받으면 사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한 2년 정도뿐이 안 돼요, 경험이. 그래서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되는지 네네, 궁금해가지고 파는 타임 좀 알려달라고 전문가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4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4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네. 삼성전자는 근데 항상 올긍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올라와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까 신혜서 소장님께 여쭤봤으니까 최진욱 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을 보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사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파운드리 쪽에 관련해서도 매출 가시화 부분들이 내년에 지금 업황이 굉장히 지금 좋아질 거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 저 8만 전자까지는 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차적으로는 8만 전자가 일단은 좀 매물이 좀 많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근대를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밀린다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일단은 100% 매도를 좀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50% 정도만 일부 진행을 하고 내는 삼성전자를 좀 계속해서 가치 투자식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나머지 50% 비중 남은 상태에서 또 한 번에 좀 바닥을 잡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비중을 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발라먹기식의 좀 매매를 좀 저는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8만 부근대가 일단 매물대가 저는 좀 강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8만 원대를 일단은 좀 돌파해 주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한번 목표로 좀 시연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주봉상에서 지금 아래쪽에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왔습니다. 보통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에서 반대로 뒤집어 놓은 부분들이죠. 반대로 뒤집어 본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보면은 2022년 10월 기점에 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지금 상승이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주봉상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일단 다시금 상승 시그널이 계속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5일선 타고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주봉상에서 일단은 5일선을 깨지 않는 한에서는 8만 원대까지는 일단 충분한 상승 시그널이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8만 원대에서 한번 비중을 좀 축소를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8만 원도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위에 쪽까지는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8만 4천 원에서 5천 원 사이까지는 일단 지켜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9만 전자까지는 일단은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주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일단 8만 원대까지는 슈팅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8만 원 정도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도 괜찮고 또 그 구간을 돌파한다면 뭐 9만 전자까지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크시고 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8만 전자까지 꼭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28번님께서 SAMG 엔터 가지고 계십니다. 34,000원에 비중 15% 보유를 하고 계신데요. 23,000원대만 오면 계속 빠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약간 우하향을 그리고 있는 추세인데 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께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의견이 좀 많이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긍정 두 분이시니까 네.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23,000원대가 뭔가 그 고비인 것 같은데 이분 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에 지금 34,000원씩이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려면 15%의 비중이라서 좀 비중 확대는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이 돌파가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전 다른 것보다도 일단 티니핑 네, 그 애니메이션 그 캐릭터를 제 친구의 아이들도 너무나도 좋아해서 너무 많이들 선호하는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짜 실제 생활에서 인기가 너무나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낸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또 제가 긍정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 추이가 너무 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고 최근에 저출산 관련해서 또 엔젤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추세가 막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보유를 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은 더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만약에 25,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그때 좀 강하게 수급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붙으면은 저는 한 3만 원 부근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종목의 이제 힘이라던가 그리고 재료의 크기라던가 요즘 돌아가는 이런 추세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은 비중 확대는 조금 무리가 되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오면 정리하는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 티니핑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네. 하셨고요.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매니저님께 한번 더 여쭤볼게요. 중립 의견 주셨는데 사실 이 SAMG 엔터도 정말 이 주상전화 단골 종목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많이 들어왔죠 또. 우리 시청자분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이죠. 지금 런칭을 해서 저기 어디 판교 쪽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런칭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가 흐름이 별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 지금 보니까 2022년 작년 지금 12월 상장하고 좀 1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 보시는 대로 파란색으로 돼서 연한 하늘색으로 돼가지고 네모나게 지금 쭉 돼 있는 게 이게 지금 매물대 벽입니다. 근데 이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상장 첫날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6일 날이죠. 상장 가격이 18,0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한 3배 정도 올랐죠. 네. 300%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호재도 있고 굉장히 시작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보시면은 지정 고점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란색 밴드로 하늘색 밴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 가격대가 지금 하단 밴드가 지금 23,000원이고 상단 밴드가 26,000원인데 뚫지를 못하고 있죠. 매번 보면 지금 보시면은 요 날입니다. 요 날 12월 18일 월요일 날 하단 밴드를 뚫고 올라갔는데 상단 밴드를 못 뚫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가가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해서 상승해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하단 밴드 뚫었다는 얘기는 상단 밴드까지 뚫고 올라가서 3만 원대까지 공략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하단 밴드를 뚫고 올라와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긴 꼬리 윗꼬리를 지금 달고 다시 또 떨어졌죠. 이게 뭐냐면 매물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호재가 아무리 많이 나오고 매출이 아무리 좋아도 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대별로 매물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매물대를 빠르게 뚫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게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절대로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2월 작년이죠. 작년 12월 8일 날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저 매물대를 차례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각계격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계속 뚫고 올라가야 제대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매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매물대를 빨리 뚫어야 올라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격대도 지금 보니까 뭐 34,000원대에서 좀 비싼 가격에 사셨네요. 그러니까 금년 한 3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빠르게 뚫고 올라가야 본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꼭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거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AMG 엔터에 대한 두 분의 꼼꼼한 의견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오롱 인더를 갖고 계시는 4950님의 사연인데 5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할지 저가 매수를 더 해야 할지 고민이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분 통해서 빠르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월금종 네. 나왔네요. 또 굉장히 또 오랜만에 월금정이 네. 나왔습니다. 뭐 보니까 증설 이슈도 있고 목표가 상향 레포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최진영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코오롱 인더 70%나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현 구간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진행을 안 하는 것은 좀 공고를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추세가 다시 전부 다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이 일단 긍정적인 부분들이고 아라비드 관련해서 지금 대형 또 호재도 지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결국 이제 성장주 밸류 쪽에 부각이 내년에 좀 강하게 들어온다 하게 되면은 코오롱 인도 쪽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수급이 좀 잡힐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은 글로벌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 이런 여파들의 주가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대로 되돌 현상이 좀 강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다시금 본인의 좀 주가의 밸류를 맞는 곳을 좀 찾으러 이동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긍정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 52,000원에 지금 70%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근에서 그렇게 평단 차이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굳이 평단을 낮추려고 추가 매수를 비중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그냥 보유를 하신 다음에 저도 오히려 54,000원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많이 줄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좀 70%의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여기에 70% 묶여 있는 게 저는 좀 기회비용이 아까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54,000원 부근대가 오게 되면은 비중 좀 대폭 축소를 하신 다음에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 한 10% 정도 10%에서 한 5% 정도 포트 비중만 좀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다른 사이클을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일단은 54,000원 매물이 좀 강하게 묶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4,000원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저는 이제 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4,000원이 저는 좀 관건이지 않을까. 여기는 충분히 한 차례 좀 슈팅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54,000원 정도의 업사이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4950번님의 사연 6709번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 89,400원에 비중 4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지은 대표님을 콕 집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루닛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는 눈이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내년에 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유방에 대한 그 촬영하는 AI 기술 관련된 또 기업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과 약간 아시아 쪽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럽 쪽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 시장까지도 또 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좀 장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AI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하긴 했는데, 지금 2024 CES에서 AI 관련된, AI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아마 관련된 AI 의료 쪽도 저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해외 시장, 거기다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 정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참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적인 환경들을 계속해서 조성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까지는 실적이 살짝 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그냥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가시화적인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의료 AI가 이제 CES에서 좀 의료 AI 부각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뷰노라, 루닛 이쪽 관련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결국에는 제일 큰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루닛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72,000원까지는 살짝 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하는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네. 참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핫했지만 루닛도 올 한 해 정말 핫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루닛도 매수가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상까지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상전화 연말을 맞이해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사연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내일장도 이제 든든하게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2거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과연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할지 조선희 매니저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 전략으로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청룡이 나르샤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은 다 끝났죠. 이 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청룡의 해입니다. 이제 갑진년이 원래 청룡인데, 청룡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세요. 굉장히 뭐 거대한 거목의 나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봄 기운이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부터 시작을 해서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 STO도 그렇고요. 굉장히 새롭게 떠오르는 게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성장주들이 많이 활성화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그 내년 같은 경우는 총선도 있고 굉장히 여러 이슈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얘기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가격, 땅값은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로 진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의 변동성이 되게 많습니다.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분명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새로운 랠리를 할 수 있는 업종과 새로운 종목들, 주도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틀 동안 2024년 갑진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룡이 나르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용처럼 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혹은 섹터, 우리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방금 말씀드린 섹터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하고요,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이런 성장주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내년부터 미국에서는 FOMC 회의에 연준에서 3번 하겠다, 5번 하겠다. 금리 인하를 3월이나 6월부터 3번에서 5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좋은 섹터가 바로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이 관련 종목들, STO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군들이 내년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업종군들을 여러분 포트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네.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자, 내년을 위한 주도주를 한번 발굴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게 또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STO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옥석가리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시청자분들도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러한 전략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매니저님? 네, 우선 무료로 네이버 밴드에 제 이름 조선일 하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간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 트레이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요일하고 매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오후 3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조선일 검색하면 들어오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지금 방송에서 말씀 못 드리는 정보,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선일 검색하셔서 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해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상담까지 통합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혹은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시면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아주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저희 주식 상담 전화, 주상 전화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